안녕하세요. 건강원 창업 아카데미 안원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압력 방식과 무압력 방식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강원 창업을 목적으로 탕전기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뭐 가스식이냐 전기식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압력 방식이냐 무압력 방식이냐 이런 방식의 차이점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요즘에 저희한테 이제 탕전기기를 문의하신 분들은 이제 압력 방식이냐 무압력 방식이냐를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확한 이 원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 정확히 압력 방식이 무엇인지, 무압력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압력 방식이냐 무압력 방식이냐의 차이점을 알기 이전에 압력 방식이냐 온도 방식이냐에 대한 차이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압력 방식과 이 온도 방식에 대한 차이점은 제가 지난번에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 영상을 좀 참고를 먼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압력 방식이냐 무압력 방식이냐를 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압력이냐 무압력이냐 이렇게 방식의 차이점은 이 가공하는데 재료에 따라서 맛과 향도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농도의 차이도 조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 방식으로 가공을 할지 무압력 방식으로 가공을 할지는 이 가공 원리에 대해서 정확히 먼저 이해를 하시고 나서 제품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건강원에서 사용되는 제품의 거의 한 80~90% 정도는 이 압력 방식으로 가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탕기를 사용을 한다든가 핸들식 추출기를 사용을 한다든가 뭐 공합식 추출기를 사용을 한다든가, 추출기의 추출 방식만 다를 뿐이지 전부 다 압력 방식으로 인해서 가공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원에서는 이 압력 방식의 가공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가장 선호되고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무압력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액상차를 만드는 곳,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의원 같은 곳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압력 방식이냐 무압력 방식이냐의 차이점은 제품의 좀 사양이 좀 많이 달라져요. 이 압력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압력솥을 대형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들식 추출기냐 뭐 공합식 추출기냐는 이 착즙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가공 원리는 동일합니다.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느냐 아니면은 저렴한 비용에 탕기를 이제 구매를 할 것이냐, 이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무압력 방식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명 자체도 단순하게 핸들식 추출기, 공합식 추출기 이런 게 아니고 뭐 전자동 무압력 추출기, 보통 이런 식으로 제품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방식 자체만 이 압력 방식이냐 무압력 방식이냐의 차이점이 아니고 착즙하는 이런 공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완성된 추출액을 포장기로 이송을 하는 과정, 뭐 펌프가 달려있다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좀 사양이 좀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강원에서 사용하는 이 압력탕기, 핸들식 추출기나 공합식 추출기 이러한 제품보다도 전자동 무압력 추출기는 같은 용량의 탕기였을 때 가격이 한 거의 2배 정도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원을 창업을 할 때는 보통은 탕기 수량을 좀 많이 구매하기 때문에 무압력 탕기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좀 가격적인 부담이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건강원에서는 주로 압력 추출기 위주로 사용이 되고, 그리고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침을 놓는다거나 여러 가지 다른 또 의료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뭐 탕약을 조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출기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한의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가격이 비싸더라도 이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이게 무압력 탕기를 쓰는 곳이 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이 압력 탕기를 직접 한번 보여드리고 그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무압력 탕기의 이 원리를 제가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이 핸들식 압력 추출기 옆에 있습니다. 이 압력 방식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모든 뚜껑을 다 닫아놓은 상태에서 이 압력 밸브를 닫아주면 전원을 켜고 작동을 하게 되면 이제 끓는 온도까지 올라가겠죠. 보통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110도를 가공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안에다가
우리가 가공하려고 하는 재료, 예를 들어서 뭐 과일이나 채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건조된 약용식물이 될 수가 있겠죠. 약용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에다가 재료를 넣고서 가공을 시작을 했을 때 온도가 이제 서서히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가서 95도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압력이 차기 시작을 합니다. 압력이 차기 시작을 하는 건 뭐냐면, 이제 95도가 되면 이제 끓는 점이 발생할 그 온도까지 거의 도달을 했기 때문에 수증기가 이제 나겠죠. 우리가 이제 라면 끓일 때 확 수증기가 나는 것처럼 수증기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압력탕기의 원리는 뭐냐면, 수증기가 밖으로 배출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밸브를 다 닫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압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압력이 발생이 되면 그 발생된 압력으로 인해서 탕기 내부의 온도가 실제 내가 설정 온도보다 온도가 더 올라간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압력 탕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내가 110도를 이제 온도를 설정을 했다, 이런 경우에 110도까지 온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탕기 내부에는 뭐 130도에서 140도까지도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온도로 이 가공하는 공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압력 탕기 같은 경우에는 높은 온도로 가공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시간을 짧게 가공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얘기 들어보신 분들은 조금 아시겠지만, 이 압력탕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압력을 중간에 배출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배출해 주는 경우가 뭐냐면, 잠깐이라도 이 무압력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배출해 주는 것도 있고, 물론 그 이유 말고도 초반에 독성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빼내기도 해주고, 그리고 또 역한 냄새 같은 거, 이런 냄새를 좀 제거해 주는 목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 이제 초반에 이제 압력을 배출해 주는 밸브는 일정의 이제 무압력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압력을 배출을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압력을 빼주는 부분, 빼줬을 때 왜 무압력 상태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무압력 추출기를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압력 방식의 탕기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찌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높은 온도로 가공하는 원리라고. 그래서 거의 뜨거운 물에 거의 삶는 수준, 보통 빨래를 이제 삶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꽉 이제 쪄서 삶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압력 방식의 탕기는 장점으로 봤을 때는 높은 온도로 우리가 찌면서 가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공 시간이 다소 좀 짧아진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반대로 단점으로 보면, 무압력에 비해서 이렇게 압력 방식으로 가공을 했을 때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색이 진해질 수 있다는 점, 이 압력 방식만의 또 특유의 맛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무압력 방식은 이 압력 방식에 비해서 맛이 좀 부드러운 편인데, 압력 방식 같은 경우는 온도 조절을 잘 못 하시는 경우에는 약간의 텁텁한 맛도 나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높은 온도로 인해서 안에 있는 재료들이 타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압력 방식의 탕기로 무턱대고 그냥 온도 설정을 좀 높은 온도로 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맛이 쓴맛이 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쓴맛이라는 것은 보통 안에 있는 재료들이 탔을 때 나는 맛이거든요. 그래서 압력 방식 같은 경우는 가공 온도가 다소 높기 때문에 이 재료에 따라서 온도 설정 값을 조금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 압력 방식 탕기 같은 경우는 가공 원리가 워낙 간단해서 다루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압력 방식 탕기 같은 경우에는 레시피를 작업을 할 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재료별로 온도를 상당히 민감하게 조금 조절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제가 무압력 탕기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 무압력에 대한 이 원리를 다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은 이 무압력 추출기 앞에 와 있습니다. 제가 무압력 방식에 대한 원리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무압력 원리만 설명을 드리면 무압력 탕기 제품은 전부 다 뭐 무압력만 가공이 되느냐,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무압력 추출기의 대부분은 압력 방식을 기본적으로 가공이 가능하고, 무압력 방식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또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과 무압력 겸용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전자동 무압력 추출기 제품에 대한 설명은 제가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압력 추출기의 가공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무압력 방식으로 가공이 되는 원리는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끓는 점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를 이 밸브를 열게 되면
상단으로 열려있는 밸브 쪽으로 95도씨 이상이 되면 수증기가 스물스물 나가기 시작을 하고 100도씨가 되면 꽤 많은 양의 수증기가 밖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끓는 점에서 날아가는 수증기의 양은 안에 있는 수분의 함량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지만 보통 한 3리터에서 4리터 정도가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압력 상태에서 이 상태로 가공이 되게 되면 우리가 찌개가 쫄아붙으면 타는 것처럼 수분이 점점점 빠져나가기 때문에 안에 남아있는 내용물이 타게 되는 현상이 발생이 돼요. 타는 것뿐만이 아니고 용량이 현저하게 줄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추출액을 먹으려고 봤을 때 추출액이 이제 남아있질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압력 추출기의 가공 원리는 뭐냐면 95도씨 이상에서 발생이 되는 수증기를 이 냉각기로 들어가게 되고 이 냉각기에서 다시 냉각을 시켜가지고 액상으로 만들어서 이쪽 보이는 이 유리관 쪽으로 다시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증류수가 한 방울씩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여지는 증류수를 별도로 받아낼 수도 있고요. 그 받아내게 되면 이제 증류수가 되는 거고 원래 탕기 안으로 재투입이 되는 이렇게 수증기가 계속 뱅글뱅글 돌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공 원리가 무압력 가공 방식입니다. 무압력 순환 방식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명칭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냉각을 시키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품에 따라서 이렇게 팬이 있는 선풍기처럼 팬이 달려있는 공기냉각 방식이 있고 우리가 냉각수를 채워 넣어서 냉각관으로 연결되는 순행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각 기능에는 공냉 방식과 순행 방식이 있는데 이제 공냉 방식이냐 혹은 순행 방식이냐에 따라서 냉각시키는 능력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능력 수치에 따라서 제품의 가격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무압력 순환으로 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이 공냉 방식의 제품으로도 충분히 무압력으로 가공을 할 수가 있고 증류를 빼내서 우리가 남아있는 추출액을 쓰는 게 아니고 받아져 있는 증류수를 받아서 쓰겠다 이런 경우에는 많은 양을 냉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행 방식의 무압력 추출기를 사용을 하는 곳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게 좀 더 중요한 사항인데 이 압력 방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압력 방식으로 가공하는 분들은 한 100도씨 이상에서 가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좀 높은 온도에서 이제 가공을 하는 거라서 짧은 시간 내에 그래서 100도씨 이상에서 가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입니다. 근데 이 압력 방식인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설정 온도가 적게는 105도에서 많게는 이제 120도까지 이 정도 사이에 있는 온도로 가공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120도를 가정을 했다. 120도로 설정을 해서 가열을 했다라고 치면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 자체도 보통 끓는 점이 100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100도 이상이 되면 이 안에서 끓지 않을까 부글부글 끓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압력 방식으로 가공을 하게 되면 120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물은 점점 더 끓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탕기 내부에 추출액이 있고 그리고 공간이 빈 공간이 있는데 이 여백에 압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수증기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밖으로 나가질 못하니까 위에서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밑으로 눌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증기가 점점 쌓여서 압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에서 물을 누르기 때문에 물이 부글부글 끓는 게 아니고 물이 이렇게 파장만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포를 이렇게 쳐내야 되는데 압력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물이 끓질 않아요. 이렇게 압력 방식으로 추출된 제품들은 높은 온도로 인해서 색이 조금 다소 어두울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압력 방식 고유의 맛이 생기게 됩니다. 그 맛을 좀 뭐라고 설명하기 좀 그런데 이제 드셔보시면 무압력 제품으로 만들어진 제품하고는 맛이 약간의 차이점은 있어요. 무압력 제품 같은 경우는 다소 좀 맛이 부드러운 반면에 압력 방식의 제품은 조금 텁텁한 맛이 좀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정도 차이도 요즘에는 이제 온도를 올리고 낮추고 해가면서 압력 방식으로도 이제 무압력 방식과 거의 비슷한 맛을 내는 곳이 이제 점차 많아졌는데 아무래도 이 방식에 대한 원리의 차이는 약간은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압력 방식의 가공 원리는 높은 온도에서 찐다. 다만 그 안에서 추출액이 골고루 섞여지는 공정은 무압력 방식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 압력 배출 밸브를 열어서 압을 자꾸 빼줘서 수증기가 모여있는 것을 끌어내주면서 밑에 있는 내용물이 조금 섞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이유죠. 이 압력을 빼주는 이유가. 그래서 무압력 방식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수증기가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고 탕기 안으로 재투입이 되기 때문에 안에 이제 내용물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물을 넣어놨을 때 그 재료가 계속 뒤집어지면서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골고루 섞여가지고 좀
조금 더 추출이 원활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다만 이 압력 방식에 대한 차이점은 뭐냐면 이 압력 방식은 조금 더 높은 온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압력 방식이 그보다는 조금 연하다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부드럽다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맛이 좀 부드럽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기존에 건강원을 이용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예전 탕기들은 거의 뭐 90% 이상이 다 압력 방식의 탕기였기 때문에 그 맛에 익숙해진 분들은 무압력 방식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즙을 드셔보면 좀 연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이점은 약간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압력 탕기 제품들은 보면 이 상단 부분에 시착유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착유리. 이렇게 제가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이쪽 부분에 이렇게 유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이제 저희가 시착유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시착유리가 달려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뚜껑을 덮고 가공을 했을 때 이 압력 방식으로 했을 때 유리로 직접 보시라고 이 유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100도 이상이 되면 당연히 이 안에서 끓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원리적으로는 끓지 않는다는 점, 이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무압력 추출기를 만드는 공장에서도 이렇게 유리를 달아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압력 방식과 무압력 방식은 실제로 가공을 하시면서 이 유리를 통해서 이 내용물이 끓는지 끓지 않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압력 방식과 무압력 방식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압력 방식과 무압력 방식에 대한 차이점은 반드시 있지만 압력 방식이 좋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없고요. 반대로 무압력 방식이 또 무조건 좋다라고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론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가공을 했을 때 고객이 만족하냐 이러한 부분은, 그리고 또 가공하시는 분이 고객을 설득할 때 어떠한 이론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접근을 하느냐 그리고 제품을 안내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뭐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무엇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런 정도는 조금 아시고서 제품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 오늘 영상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시거나 궁금한 사항도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라도 뭐 그런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뭐 불편해하지 마시고 저에게 뭐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요즘에 이메일 좀 많이 주시던데 이메일로 뭐 질문을 주시면 제가 가급적이면 서둘러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셔도 이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댓글로 이제 남겨주시면 댓글을 쓰는데 제가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휴대폰으로 이제 보통은 댓글을 많이 남기는데 그런 경우는 좀 많이 불편하니까 차라리 뭐 이메일을 통해서 주시거나 아니면은 저에게 직접 전화를 주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건강원 창업 관련 아니면은 뭐 실무 운영에 있는 뭐 필요한 얘기라든가 아니면 뭐 재료별 추출 가공하는 방법이라든가 건강원 관련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뭐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희가 새롭게 올리는 영상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이제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ach up to hold your